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이 원래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금요일에도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예, 외신과 함께 찾아오신 우리 이경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장용진 TV에서 외신을 좀 다뤄달라는 말씀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일주일치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대로 뽑는 거예요. 재밌는 것 한 두세 가지만 이경 뽑아가지고. 마음대로 뽑은. 네, 제 마음대로 뽑은 두세 가지 외신. 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보니까 네. 재밌어요. 제가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이번 주는 다 창피한 거예요. 아, 예, 윤석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걸 것 같고 오늘은 아주 마지막에는 그냥 단 한 줄이지만 그래도 김건희 씨도 나온다. 야, 네,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외신 나오는 거 보면 국뽕이 차오른다 뭐 그런 얘기가 뭐 떠들어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국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이 웅장해지진 않더라도 창피해지만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 야,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신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외신 기사는 그냥 팩트를 담담하게 전달을 해요. 전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그 워딩 하나하나가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너무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아무런 논평 없이 팩트만 전달하는 게 더 많은 건 생각을 하게 만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외신에서요. 예, 오늘이 딱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경 대변인이 준비해 온 내용 중에 네. 무속과 햄버거와 계엄령이 등장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예요. 저희가 네.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예. 창피해. 그냥 외신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예, 참. 예, 왜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 몫이어야 하는가 싶을 정도인데, 네. 네.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무속, 햄버거, 계엄령. 옛날에 이런 류의 뭐 무슨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어쩌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영화 제목 같습니다. 무속, 햄버거, 계엄령. 네. 야, 이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이렇게 창피할 데가 없네요. 왜 부끄러우면 우리 국민 몫이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외신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거는 AP통신에서 네, AP통실 2월 오늘이 14일이잖아요. 네. 2월 7일자 딱 일주일 전 기사입니다. 네, 그 Constitutional Court니까 헌법재판소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House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is deciding on the president's future. 그러니까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미래를 결정짓는 방법이라는 기사예요. 딱 그 기사인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쭉 내용이 있었지만 약간 딱 하나가 이게 리드 쪽이거든요. 네. 이게 좀 많이 속상해서 개인적으로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이게 AP통신이면 사실 이게- 어떨 때 보면은 네네. 아프게 콕 찌르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약간 좀 겁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이어져 있는 하나예요. 근데 글씨가 좀 네.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윤스리고 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무용담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Which also include a separated criminal indictment on rebellion charge.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Has become a stress test for the country's democracy. 그러니까 우선 요약만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무용담은 영어는 이제 결론이 먼저 나오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는 네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 대체로 그런 의미로.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지금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이 지금 이 현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너무 스트레스 지수를 그러니까. 올린다. 근데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고 외신에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다라는 것 중에 이제 그 which has been challenged by defund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distrust.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와 네. 불신의 심화로 도전을 받아온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직역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적인 무용담이라고 해요. 스토리가 아니고 싸가 무용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었다는 것을 외신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전 알게 되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윤석열 딴에는 자기가 지금 법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무슨 무용담처럼 법정 투쟁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인 망신거리니 그리고 윤석열을 비롯한 그 사람들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쟤들 제정신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저런 맞아요. 얘기를 법정에서 뻔뻔스럽게 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아, 원래 검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윤석열은 검사였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참과 거짓이 헷갈리게 만드는 희한한 수법을 쓰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외신들이 볼 때도 똑같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거를 뭐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서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저쪽 의견, 우리 쪽 의견,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보 진영 의견을 이렇게 반반하는데 이 외신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보이는 대로 그냥 쭉쭉쭉 써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있냐면 네.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냥 지금 현상을 있는 그대로 나열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use conservative support. 그러니까 이거 쭉 그냥 제가 한글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의 보수 지지자들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읽은 거죠. 네. 그들의 체포를 승인한 서울 법원의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 The 얘기하고 support the 있군요. rights at the Seoul court, court that authorized his arres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자들은 서울지 폭동을 일으켰다. 딱 끝나죠. 그리고 his lawyers and ruling party. 그러니까 그들의 윤석열의 변호사들과 여당, ruling. 그러니까 지배하는 ruling party니까 파티니까, 네. 여당은 have upon question. 그러니까 그냥 그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법원과 법 집행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법원이 어떻네 저떻네 네네, 하고 떠버리고 맞습니다. 다니는 거 네. 마치 판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네.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에 이제 그대로 알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 집행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부끄럽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체포를 반대하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변호인단과 그리고 여당이 지금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성이 없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걸 얘기했고 또 밑에 보면요, and 그러니까 윤석열, Yoon has continued to express contempt for his liberal rivals.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자신은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적 경쟁자들이란 거 진보주의 경쟁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경쟁자들이죠. 대한 경멸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버럴이니까 네. 이제 저기 그 자유주의자들 자신의 정치적 정적인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네.
악성 표현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뭐, 표현들을 마구 뭐 이제 여전히 경멸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혐오 표현이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외신이 해석한 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쓰고 있군요. 그러니까 쭉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뭐 윤석열의 변호사나 그리고 국힘당이 네. 민주당이나 또는 우리 민주 시민들을 향해서 맞습니다. 아주 혐오적인 표현, 그러니까 뭐 거의 증오에 담긴 이런 표현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꼭꼭 짚고 있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이 조금 더 부끄러웠었는데 endorsing baseless conspiracy theory. 그러니까 이거 잠시만요. conspiracy theory about election fraud to justify his ill-fated authoritarian push. 그러니까 자신의 불운한 독재주의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자신의 불운한 독재주의적인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엘렉션 프라우드라고. 네. 그러니까 baseless 보면은 endorsing 하고요. baseless conspiracy theor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baseless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음모론. 베이슬리스니까 근거가 없네요. 없는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윤석열 자신의 불운한 독재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패한 계엄령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좀 의역을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정확하게 보긴 했는데 참 쪽팔리네요. 네, 그러니까 아우. 이것이 뒤에 밑받침된 근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뭐 하고 있고 그의 변호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를 했고 이거의 주장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스트레스를 테스트가 되고 있다는 현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AP통신에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언론이 정말 외신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기계적 중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 뭐 기계적 중립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기계적 중립을 어떨 때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당장 우리 조국 대표 상황이나 이재명 대표 건에서 보면은 거의 일방적 편파적이었는데 정말 기계적인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주려고 하니 이게 더 편파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 들어봅니다. 저는 참 이거를 읽는 외신 이제 영어권에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현재 지금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신문에서 그랬을 거예요. 왜 한국은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북한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요, 못 봤어요.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계엄령 선포가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외신이 났던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란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제 자격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고 변호사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걸 다 지켜본 외신에서는 윤석열은 이미 끝난 사람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내용도 살짝 또 깔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참. 창피해. AP통신은 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받아 쓰는 곳이던데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나라들에 그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AP통신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AP통신이 전 세계에서 몇 위 안에 손가락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통신사이기 때문에요. 2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통 세 가지 얘기해요. AP, AFP, 로이터 이게 세계 네네. 3대 통신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들은 거 에파통신이라는 건 네 번째 전 세계 네 번째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전 세계. 겁나 이제 네 번째 얘기 나올 때쯤 되면 네 번째 통신사 에파통신.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이게 로이터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좀 봐야겠네요. 네. 자 로이터 통신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엘렉션 오피셜 리젝
리젝트라고 했으면 네. 이게 선거 부정인가요? 선거를 부인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The South Korea election official reject impeach president fraud claim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 선거 관리 공무원, 그러니까 저는 헌재라고 좀 이렇게 선관위 네, 선관위나 헌재,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헌재 이 느낌으로도 좀 저는 읽혀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의 사기 주장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제가 볼 때는 코리아 엘렉션 오피셜이니까 아마 선관위라고는 선관위로도 볼 수 있고 네네. 거부했다, 부인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탄핵당한 윤석열의 엉터리 주장을 부인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제목은 이거였는데 선관위 내용은 별로 별로 있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헌재 이렇게 재판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도둑질을 멈춰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저기서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네. 여기 이제 베커스부터 한번 볼게요. 베커스 오브 윤이니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have adopted stop the steal이니까 stop the steal이니까 미국에서 나온 이 stop the steal이라는 말을 지금 차용했다, 빌려왔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적용을 그렇죠. 시켰다. adopt, 네. 그러니까 이거를 채택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그거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 널리 썼던 그 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채택을 하고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그러니까 그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을 트럼프가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쓰던 슬로건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썼던 슬로건이 Stop the Steal인데 도둑질을 멈춰라는 건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외쳐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면서 트럼프가 윤석열을 궁지에 몰린 나의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해 달라 이렇게 결국에 외치고 있다. 윤석열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썼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 네. 그러면은 이 기사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자 보세요. 이 기사에 그러면 트럼프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봤거든요. 아예 거기는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미국이나 트럼프가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예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인 척 흉내를 내면서 네. 트럼프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지만 트럼프 쪽은 별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반응이 없다라는 워딩도 없고 그냥 무시, 다음 달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예 더 언급도 답할 없어요. 가치도 없다. 네네. 아유, 이것도 창피한데요. 아예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다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차기환 변호사. 변호사죠. 예, 네. 윤석열 변호사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 얘기를 네.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왔을 때 증인으로 등장했을 때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중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냐, 댓글 공작하지 않느냐, 뭐 선거에 개입하지 않느냐,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돈을 주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물론 이제 신원식 장관이 거기서 딱 끊어버립니다. 뭐 그 얘기는 말하는 적절하지 않다. 야, 제가 요즘에 신원식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처음이에요. 신원식이 그 뭐지? 붕짜자 붕짜. 아니 붕짜자 붕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면 나머지는 어떤 인간들이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요즘 신원식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여서 저도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아니 참네. 참.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 예, 예. 트위터 게시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차기환 another lawyer, 그러니까 차기환 변호사가 raised concern about China's interference in South Korean election.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변호사의 차기환 변호사가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까 트럼프에 대한 반론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In a post on X on Monday, Chinese ambassador to Seoul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 네네 다이빙 중국 대사가 네네 말을 했나 보네. 네. Has 베이징 all 베이징. along upheld the principle of non interference인가요? Interferenc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네, 의미로 베이징- 보이네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도 될까요? 네, 예, 그냥 아까 그만하고 내가 읽는다 그러지. 아니 그래도요. 적당히 나는 그만두려고 네. 떠듬떠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읽게 놔두냐. 아 참네. 아니 그래도 이제 다들 같이 왜냐 글씨가 약간 좀 작게 네. 모바일로 보니까 좀 작아서요. Beijing has all along uphel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월요일 X에 우리 트위터가 X로 바뀌었잖아요. 네. 올린 글에서 베이징 중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줄곧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라고 이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의 변호사가 그렇게 이렇게 나불나불 했어도 중국은 이렇게 견지해 왔다고 말을 한다라고 이게 외신에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미국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개입을 했다. 어. 근데 그때 예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국의 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100명의 중국인들을 뭐 중국의 간첩을 체포했다 이런 얘기 그죠. 있었잖아요. 예, US 밀리터리 네. 커맨디드 인 근데 사우스 그것이 코리아. 완전 거짓이다. 네, also denied라고 했네요. 맞아요. 그쪽 denial이라.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네네. 이게 재밌는 게요. 그때 주한 미군에서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어요. 이렇게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완전히 거짓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그러면 보통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뜻이지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주한미군에서 다시 대댓글을 걸어서 네. 아니요, 스카이 데일리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진짜요? 네, no 이렇게 하면서 스카이데일리 나 스카이 데일리라 꼭 스카이데일리는 찍었더라고. 이번에 아주 떴어요. 전 그래도. 세계적으로 떴어요. 이런 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이터에 의해서 미국도 아니라 그러고 중국도 아니라고 그런다. 근데 윤석열만 떠들고 있다. 그런 얘기네. 아이고. 그러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2월에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는 미국이 선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거의 100명의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지지자들의 유포 보도를 완전히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 간첩들이 거기에 뭐 관여되어 있다는 거 완전히 거짓이라는 네. 것을 중국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주한 미군 사령부에서도 얘기했다라는 근거로 되는 겁니다. 글쎄 참 우리나라 정치 역량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네. 이렇게 기뻐해야 될지. 이거 로이터 통신에서요 2월 11일 날 보도한 겁니다. 2월 3일 10일. 전에, 네, 3일 전에 보도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결국에 대한민국 망신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언론사들마다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망신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다. 윤석열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다. 지금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이 거짓이다. 예, 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국도 거죠.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 네. 그런데 윤석열은 굽히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슨 반응이 있는지도 아예 무시하고 아예 무반응. 없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금 보면은 주장에 대한 근거 그 영어노고 그러잖아.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밑에 이렇게 쭉쭉 그렇죠. 나열되거든요. 근데 트럼프에 대한 것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돈을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외신을 가져오거든요. 아까 저희 제목이 있어요. South Korea election official reject impeach President Freud claim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저 제목 있잖아요. 검색해 보시면은 이것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요즘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요. 네, 요즘 뭐 자세하게 구글 보실 번역기 돌리면 금방 되더라고요.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네. 발음이 안 될 뿐이죠.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저도 뭐 그냥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발음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다 그렇죠, 뭐.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네. 발음이 다들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 뭐죠? GPT한테 네. 챗 GPT한테 얘기하면요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챗 GPT한테 만약에 이제 보시려면은 텍스트를 영어로 읽어주는 건 안 되고요. 이 영어를 내가 한국식 영어로 또박또박하고 이거를 뭐 영국식 발음이나 미국식 발음으로 속도를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줘 하면 얘가 쭉 해줘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줘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리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뭐 미국식 아나운서 톤으로 앵커 톤으로 해줘. 뭐 CNN 앵커 ton으로 해줘. 그러면 또 그렇게 다 해줘요. 야, 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졌다. 되십니다. 네. GPT 아주 좋은 것 앞으로는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챗 GPT가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챗 GPT한테는 텍스트로 넘겨줘서 읽어줘 그러면 저는 무료여서 그런가? 전 모든 게 무료거든요. 그거는 안 해줘요. 제가 읽어야 됩니다. 직접. 네, 읽어서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는. 네. 이래저래 윤석열 때문에 안 그래도 민망한데. 너무 부끄러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하는 얘기가 지금 본인이 주장이 거짓말이다. 뭐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 되고 다 있는 이런 거 얘기를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너무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불운한 독재주의 추진을 정당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계엄령 때문에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 주장하고 있다. 막 이거잖아요. 던진다는 뜻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트럼프가 그 선거에서 지고 네.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했을 때 비웃었잖아요. 아유 미국이 저래 세상에 이랬는데 역시 남의 나라 얘기 함부로 할 게 아니네요. 왜 남욕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된다고. 윤석열은 근데 더 근거가 없잖아요. 트럼프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감옥 구치소에 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 독재자들이 감옥만 가면 다 비슷해요. 보면은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이멜다 같은 경우도 그 외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망명 가고 난 다음부터 그냥 헛소리를 짓거렸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뭐 차우체스쿠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주요 독재자들 감옥에 간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를 막 늘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카다피나 이런 애들도 사담 후세인 같은 애들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국제전범재판소 나와가지고 개소리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야 세상에 국제전범재판소까지 와가지고 저런 개소리를 늘어놓는구나라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데 야 이거 남의 나라 함부로 비웃을 게 아니야. 이거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 똑같이 된다니까. 아니 그 다음 에페 통신이 이제 스페인 통신사고요. 전 세계 이제 4대 통신사 뉴스 통신사거든요. 불안해. 이거 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예.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에페 통신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요. 제목 보고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샤머닉 리추얼스 버거스 머셜로 The bizarre crisis gripping South Korea. 예. 그러니까 이게 기괴한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기괴한 위기가 샤머니즘 의식, 햄버거, 계엄령 이런 것들이 한국을 사로잡고 있는 기괴한 위기. 이게 제목이에요. 에페통신이 전 세계 거의 뭐 세계 네 번째 통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통신사가 네 번째 통신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뭐 사진도 그렇고 이것이 제목입니다. 네. 이게 2월 7일 날
보도가 된 제가 겁니다. 앞서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무속 햄버거 계엄령. 이게 그냥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요. 예, 스페인의 에페통신이 잡은 제목입니다. 얼마나 기괴하게 보일까. 네, 그것도 이게 지난주에 썼던 기사예요. 이게 예전에 뭐 한참 있는 기사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에서 에페통신이 지난주에 썼던 기사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 본문을 한번 볼게요. 네네. 본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좀 그런데요. From secret meeting,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비밀 회동부터 회동부터 in a burger, 그러니까 버거집의 비밀 회동부터. 아, 롯데리아 그 계엄이구나. 네. 아, 내란버거 우리가 비웃었던 바로 그거. 예. 롯데리아 햄버거. 예, 롯데리아 계엄령. 네. 네, burger joint divination guiding state decision. 그러니까 figure type decision 이거 끊어볼게요. 쭉 한번 볼까요? 네. Figure tied to President 윤석열, including a former military intelligence chief turned shaman, have blooded the line twin. 이거 쭉 봐야 되나?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twin 보면은 governance and superstition. 그러니까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former military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그 유능한 군 장교, 전직 군 장교가 치프 턴드 샤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의역을 하자면 군 장교 출신의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군 장교였다가 turned shaman인 거니까 네. 군 장교였다가 turned shaman 무당이 된 사람이다. 네. 좀 그러면 되지 그 않을까요? 사람이 윤석열을 도와서 계엄령을 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between governance and superstition이잖아요. 네. 통치와 미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예요. 네, blurred,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ave blooded 한국의 line. 실패한 계엄령 음모는 위기에 처한 국가 권력 서클에서 샤머니즘의 깊은 영향력을 드러냈다 하는 거고요. 햄버거 가게에서의 비밀 회동부터 국가 결정을 이끄는 점술에 이르기까지, 국가 결정을 이끄는 점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굳이 의역을 하면 전직 군 정보국장 출신 무당을 포함한 정보사령관이었으니까요.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된 인물들은 통치와 미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상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진보 유튜브 몇 곳에서 이제 노상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3-4곳에서.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직 노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쪽팔리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이었던 사람이 턴드 샤먼이 된 전직 정보사령관. 무당이 된, 그러니까 무당이 된 전직 샤먼으로 합시다 그냥. 무당이라니까 너무 무당이 이상해. 된 정보사령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네. 에페통신에서는 이미 그 노상원의 무당, 이 무속, 샤머니즘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전부터 그걸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남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 신정국가 정도로 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진짜 이상한 나라 같죠. 그러니까 정말 네. 이상한 나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홍보가 아닌 홍보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상당히 또 올라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가 정치권이나 언론에 오기 전에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대한민국을. 근데 지금 본인들의 친구들이 한국에 여행 가서 그걸 보고 한국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뭐냐고. 나오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니네들은 점을 많이 보느냐. 그럼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첨단과 전근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보통 이런 갈등은 옛 사람들이 지어야지 되는데 그걸 꼭 옛 사람들이 이겨 먹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 아래 보면은 전 처음에 그 보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보면 이어진 보노가 있어요. 보노하고 불러면 네. 네이버후드 뭐인 안산, 네이버후드 인 안산. 막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사우스 웨스트 오브 서울에서 처음 몰랐었어요. 남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산의 본오동입니다. 본오동. 예. 안산의 그러니까요. 본오동. 아니 에페 우리나라에서도 봐봐요. 여기 보면은 샤머니들이 여기가 존재한다. 이 동네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요. 본오동을 몰라요. 그렇죠. 저도 네. 그때 안산에 이제 본오동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 알았지. 여기에 그 점 보는 데가 많다는 걸 그러지. 몰라요. 근데 이거 네. 에페통신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블라블라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야. 그거잖아요. 그 뭐죠? 거기 노상원 점집이 있는 점집이 데잖아요. 있던 데예요. 예.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나갔습니다. 네. 참 샤먼이 참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보니까. 네. 야. 네. Each street are marked with 이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 스웨스타이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거? 하여튼 뭐 되게 마크드가 됐네요, 아주. 네. 스와스티카. 스와스티카. 네. 이게 또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스와스티카 엠블럼 심볼스. 근데 힌두이즘 앤 부디즘이라고도 돼요. 마치 이걸 힌두교와 불교가 뒤섞였다 뭐 왜 마치 이렇게 이렇게 저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거리가 뭐 힌두교와 불교의 번영을 상징하는 뭐 스와스티카 엠블럼이 새겨져 있어서 뭐 샤머니들을 존대한다 이런데 저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본호동이란 거를 얘가 노상원이 있는 동네라고 그냥 언론에서 나온 걸 쑥 지나간 거였지 이걸 이렇게까지 몰랐었는데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에 마치 외신을 보시는 이 언론을 보신 많은 분들 그리고 이거는 통신이니까 많은 방송에서도 이걸 계속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치 한국의 이 동네가 점집으로 가득한 동네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기 서울의 미아리 고개 약간 그런 미아리 느낌. 고개 가면서 이제 뭐 전보로 간다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산으로 가겠네요.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노상원에 그치지 않았어요. 있어요? 김건희가 딱 한 줄만 나오기는 하지만 이 일주일 전에 에페코리아에서는 김건희도 언급을 했습니다. 나오네요. President Yoon and First Lady 김건희 are known to have mysterious connection with various shaman. 여러 샤만들과 맞아요. 미스테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요. 맞아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네. 그러니까 beside no, 그러니까 노상원 외에도 beside 노상원 외에도 President Yoon and First Lady Kim Gun-hee are known to have mysterious connection with various shaman.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노상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는 여러 무당과 미스터리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urthermore, 또 있어요? 더욱이 furthermore, Yoon's decision to relocate the presidential office after taking power in 2022 was solely influenced by geomancy. 지오맨시요? 네. 지오가 보통 땅인데 지오맨시면은 뭔가요? 그러니까 땅, soil, 그러니까 흙점. 풍수지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풍수지리라는 걸 한국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소일 흙을 있잖아요. 흙으로 점 보는 걸로 이제 아마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사 가는데 맞아요. 거기에 아주 인플루언스,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이것도 그 영향력 있는 풍수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네, 맞아. 그러니까 풍수쟁이가 윤석열 시켜주는 대로 집무실을 옮겼다. 뭐 이 말이네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거 solely influenced니까 인플루언스가 아니고요. 인플루언스 동사예요, 동사. 아, 인플루언서구나. 예. 인플루언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집권 이후에 대통령실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solely influenced 영향이 컸다. 뭐에 대한 영향이 컸냐? by geomancy. 그러니까 흑점의 영향이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수지리학에 대한 영향이 컸다인데 이 외신을 보는 많은 대다수 전 세계인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옮기는데 흑점을 봐서 대통령실 옮겼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무슨 아프리카 몰리고 볼 것 같아. 아프리카의 무당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네,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그러면서 샤먼과 네, 그래서 제목을 아까처럼 그렇게 지은 거죠. 예, 무당과 햄버거와 대한민국 되게 그 미개인 같은 느낌이 예, 들죠. 그러니까 무속, 햄버거, 계엄령. 그 기괴한 위기라고. 그 기괴한 한국의 위기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흑점이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 빨리 없어져야지. 이런 부끄러운 외신을 기사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헌법재판소가 가만히 보니까 또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과정을 조금 그러니까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좀 이미 봐도 사실 될까요?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그 절차상 하자를 없도록 하겠다, 꼬투리 잡힐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질질 끌려다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상황에 보면은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18일이죠. 18일 날 이게 사실 결심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20일 날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20일 날 그날은 나 다른 재판이 있어 못 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25일로 미뤄져요. 상당히 근데 왜냐하면 재판이 두 개 있는데 나 거기 못 가요라고 하면 상당히 정당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하루 또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5일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까지 결정이 미뤄지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 탄핵 심판을 4월까지 미루고 싶어요. 4월 15일.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6명으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은혁 재판관이 없게 되면은 또 이거 재판을 못 열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걸 이용해서 다시 복귀를 하겠다라는 걸 노리고 있는 거야. 너무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문영배, 이미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네. 대통령 임명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상목이가 임명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말려드는 거야. 근데 그 점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고 또 화가 나고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나.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샤먼, 무속, 햄버거. 무슨 이제는 기괴한 위기.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이거 무슨 오컬트 영화처럼 되겠어. 무속, 햄버거, 계엄령. 네. 오컬트 영화 제목 같아. 근데 아무튼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되는지 또 원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그냥 보면서 좀 그랬어요. 한편 유익했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우리가 또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외신하면 뭐 한국인 기자가 쓴 외신이냐 그러지 않았는데 밑에 맨 마지막에 썼던 그 샤먼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쓴 거예요. 한국인 기자가 쓴 거 아닙니다. 네, 약간 묵직해지는 마음인데요.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묵직해지지만 꼭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뵐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